네, 반갑습니다. 225페이지부터 보게 되면 이제 거기는 가득 채운다. 이게 편안함이죠. 우리가 호흡 관찰을 통해서 이제 편안함이 일어났을 때 그 편안함을 몸 전체로 퍼뜨리고 몸 전체를 가득 채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호흡이 몸을 지쳐낸다. 호흡이 몸을 이렇게 정화한다. 이런 이제 상상을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과 함께 이제 좋은 에너지가 몸을 채운다. 그래서 이제 그 편안함 또는 좋은 에너지가 몸 전체를 가득 채운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이제 질문도 하는 거고요. 즉, 편안함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도 스스로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윗닦아, 윗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흡이 대상에 잘 머물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상상이라든가 질문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수행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호흡 관찰을 할 때 그런 상상이라든가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호흡에 이제 마음이 호흡에 이렇게 잘 머물 수 있게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상상, 여러 가지 질문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사라지는데 실제 이게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중에 자기한테 이제 맞는 것들을 고르게 되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윗닦아 윗자라가 점점 이렇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았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 스스로의 대화로 바뀌어요. 이게 언어가 필요 없는 대화 형태로.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관찰할 때 어떤 생각에 빠지는 게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과 관련 없는 생각에 빠지는 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제 호흡에 잘 머물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장려해야 돼요. 이 윗닦아 윗자라의 내용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 호흡과 함께 할 때 당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호흡과 함께 하는 거, 마음이 이렇게 호흡과 함께 하는 이 단계에서 선정을 얻게 되고 하는데,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마음의 먹이라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 마음은 이 호흡에 머무는 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그죠? 마음은 충전을 하고 힘을 기르죠. 먹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고요하게 머물 때 마음을 연구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연구할 수 있다. 마음이 만약에 이런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처럼 보통 사람의 이제 마음처럼 여러 가지 대상을 계속 순식간에 옮겨 다니게 되면 우리가 마음 관찰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제 미꾸라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쿠바 아잔들, 큰 스님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이렇게 호흡이라는 이 대상에 선정 수준으로 이렇게 머물게 되면 이때는 잡을 수가 있는데, 평상시의 마음, 즉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을 막 취하죠. 이게 바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격이다. 그래서 이때는 마음 관찰을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호흡에 고요하게 머물 수 있을 때, 이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고요하게 머무니까 마음에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거기 줄친 부분은 요걸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죠? 이때 이제 자극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다. 지켜보는 거예요. 즉 이제 개입하지 말고 그냥 관찰한다라는 의미에 이게 바로 개입을 하게 되면 그 바와에 빠지는 거죠. 그 세계 그 바와가 형성이 되고 그게 주인공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바와자티가 일어나죠.
12연기에서 이제 유와 이제 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사띠와 삼파자녀를 다 놓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 과정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밑에 각주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관찰한다. 한마디로 개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켜본다라는 의미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밑에 90번에 이제 보게 되면 개입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본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타니사로 스님께서는 이제 감독이 아닌 관객으로, 그죠? 연극의 이제 감독이 아닌 관객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롱푸 바모 쪽에서는 경기장 밖에서 즉 스탠드에 서가지고 경기를 지켜보는 것, 즉 경기장에 이제 실제 참여하지 말고 스탠드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찬 나이브는 뭐라 그러냐면 두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뭔가를 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seeing만, 보기만 하라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doing은 하지 말고 seeing만 하라. 즉 깜마탄을 doing 깜마탄을 하지 말고 seeing 깜마탄을 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관여하지 말고 또는 개입하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라 이런 뜻이죠. 딱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시사야도께서는 견눈질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견눈질. 직접 눈을 뜨고 딱 보지 말고 이렇게 견눈질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다 한마디로 관찰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삼파자녀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되는 건데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 의도적으로 좀 해야 되겠죠. 의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무엇인가 나타나거나 침입하면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대상에 고요하게 머물고 있으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생각에 이제 빠져드는 단계와 그 생각이 어떻게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망으로 변하는지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바와자티가 일어나는 그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밑에 이제 보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깜마따나 이렇게 보게 되면 깜마따나 깜마따나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욕망 또는 애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단하 12연기에서 그 욕망 여기 중에 이제 하나가 욕망이 세 가지 형태가 있죠. 깜마따나, 바와따나, 위바와따나. 깜마따나는 이제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상상이에요. 이걸 상상하는 겁니다. 즉 이제 예전에 이제 먹었던 맛있는 음식, 그 맛을 상상한다. 또 예전에 이제 뭐 보았던 아주 훌륭한 장면들을 또 떠올려서 상상하는 거 있죠. 이게 깜마따나인데, 이걸 이렇게 하다가 예전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떠올려서 상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실제 배고픔이 일어났다. 뭔가를 먹고 싶은 어떤 배고픔이 이제 욕망을 딱 부르죠. 뭔가를 먹고 싶다라는 욕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욕망을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 구체화가 되는 거죠. 욕망이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처음에 깜마따나에서 이렇게 어떤 생각 속에 머물러 있던 것이 실제 배고픔이 생겨가지고 뭔가 먹어야 되겠다라는 욕망이 일어나고 그 음식에 대한 이제 가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욕망이 일어나는 단계하고 구체화 단계, 요게 이제 바로 바와따나고요. 구체화시키는 게 이제 우빠다나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게 이제 이게 소위 얘기해서 바와가 형성이 되는 거고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실행에 옮겨서 자기가 이제 실행에 옮길 때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보면 그 필요한 음식을 구하는 자, 즉 공급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구해서 먹는 자, 소비자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거기에 공급자와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즉 자티가 일어나는 거죠. 자티가 태어남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실제 이제 그 욕망과 관련되는 일을 실행할 때, 즉 욕망을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그 욕망에 필요한 무언가를 구하는 자의 역할을 하면서 마음은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냐면 내가 했다라는 부분을 강화시키고 내가 했다. 또는 나의 몸이 했다. 즉 나라는 관념을 강화시켜요. 여기서. 이게 이제 사카야 디티가 됩니다. 즉 유신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와따나나 윗바와따나가 되면 유신견이 항상 강화됩니다. 항상. 그 다음에 소비자는 바로 욕계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감각적 즐거움을 기억하게 돼요. 그 자극에 대해서. 그 소비자 부분은 감각적 즐거움. 이걸 딱 또 입력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와따나나 윗바와따나에 빠지게 되면 유신견이 강화되고 감각적 즐거움을 만끽하게 돼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2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왜냐하면 단순한 자극에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결심으로 넘어갈 때 마음은 스스로 많은 속임수를 쓴다. 마음이 이제 직접 속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표현도 맞는데 이제 실제 우리가 무명 때문에 실제 못 보는 거예요. 못 본다. 마음은 원래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마음은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는 이걸 보죠. 한 덩어리로. 그래서 자기가 당연히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안다라고. 근데 이제 원래 집단은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이렇게 서로 계속 이제 그 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즉 앞에 있는 지타가 사라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지타가 일어나죠. 서로 인과의 관계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얘가 한 일을 그 다음에 짓다가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짓다가 모르는 척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숨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마음이 대상에 즉 호흡이라는 대상에 고요하게 머물 때는 이게 실제 그 마음에서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 과정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두 번째 단계에서 알 수 있는 것과 세 번째 단계에서 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더 깊은 곳에서 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출발 지점에서 알 수 있는 것, 이게 다 다른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분은 우리는 이제 동기에 대해서, 즉, 그 의도를 얘기를 하죠. 동기. 이게 이제 실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이제 쌍카라를 얘기를 하고, 세 가지 형태로 일어나죠. 쌍카라는. 앞에서 봤듯이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이렇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이거예요. 쌍카라. 그래서 이제, 쌍카라를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마음 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마음이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을 구성하는 그 요소들이 마음 부수죠. 이 마음 부수가 총 52가지가 있는데 실제 핵심적인 마음 부수 50가지가 다 쌍카라예요. 그러니까 쌍카라를 알면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50개에서 나머지 두 가지는 그냥 외다나하고 산냐입니다. 즉 오온에서 얘기하는 수하고 상이죠. 이 두 개 빼고 나머지 50개는 그냥 쌍카라예요. 그냥 쌍카라. 근데 이 두 개도 사실은 외다나 산냐도 이것도 만호 쌍카라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 마음부수 52가지를 다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마음을 전체를 안다라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심정 구조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마음부수를 모두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그죠? 쌍카라를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안다,
마음부수를 안다, 쌍카라를 안다. 그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안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도나 동기는 바로 쌍카라를 얘기를 하고, 이 쌍카라는 실제적으로 모든 마음부수를 전체를 다 얘기를 한다. 마음부수를 알면 마음을 다 알죠. 마음부수, 제타시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제타시카. 마음부수 때문에 이제 마음의 형태가 결정이 나죠. 분노의 마음, 탐욕의 마음, 그 다음에 시기하는 마음. 이렇게 다 마음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각주에 보게 되면 사띠와 삼파자냐가 있으면 그 속임수를 알기 시작한다. 그죠? 속임수란 이제 조작을 얘기를 한다. 조작은 바로 쌍카라죠. 쌍카라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카라가 이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자라면서 이렇게 계속 변하거든요. 즉, 얘가 분명히 자기는 분노에서 시작을 했는데, 출발 지점이 분노였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출발 지점은 자기는 분노였어요. 근데 여기 올라가면서 얘가 분노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얘가 근원지에서 출발 지점이 분노였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 쌍카라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쌍카라가 사실 마음의 이제 내부 세부적인 어떤 마음 형태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중에는 쌍카라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렵다, 그죠?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7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첫 번째 패라그래프에 보면, 부타께서는 언젠가 본인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 무엇이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고 나서 말씀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첫 번째 진실한가, 그 다음에 유익한가, 나에게, 그리고 남에게, 타인에게 다 유익한가, 이걸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와 장소가 적절한가, 요것도 따지는 거죠. 원래 이제 그 스님들이 이제 그 계율에 보게 되면, 제가자한테 이제 단말을 설할 때, 법문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황을 봐가지고 법문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자가 준비가 안 되었을 때, 또는 제가자가 단말을 들을 태도가 아닐 때, 그죠? 그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제가자가 서 있을 때는 단말을 원래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자가 앉아야 돼요. 앉아 있어야 되고, 막 걸어가면서도 또 단말을 얘기를 안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계율적인 문제가 있어요. 법문에 보면. 그래서 이 법문을 할 때도 스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계율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율로도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실한가, 오개 있죠. 거짓을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익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말, 또는 그 어떤 이간질의 말, 이런 잡담, 이런 것들도 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시기와 장소가 적절한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율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가 안 되면 말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제가의 태도가 맞지 않으면 또 법문을 하지 않고, 그런 계율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요 부분은 다 이제 계율에 포섭이 되어 있다. 여러분도 이제 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좀 잘 못 지키는 게 뭐냐면, 3번을 잘 못 지켜. 시기, 장소가 적절한가. 그죠? 좋은 말이긴 한데, 시기, 장소가 적절하지 않으면, 이게 좋은 말이 퇴색이 되죠.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활 속에서도 실천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보게 되면 줄친 부분, 뉴스는 대부분 소문이다. 뉴스는 소문이다. 이제 외부 뉴스를 얘기를 하죠. 외부 세계에 있는 뉴스들은 다 이제 대부분 소문이다. 즉, 이제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자기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거나 그죠? 그런 것들이죠 다. 그래서 거기 각주에 보게 되면 이제 외부 세계 뉴스는 다 전문이다. 전해 들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전문이면 또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A다 그러면 A는 이걸 전해 들은 거고 또 A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뉴스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신뢰를 할 게 못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참고로 우리 그 형법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보게 되면 이 전문 자체는 이 전문 증거라 그래요. 전문 증거 자체는 원래 증거 능력 즉 이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봅니다. 보통 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외부 세계 뉴스를 보고 그게 진실하다라고 이제 그게 옳다, 바르다. 그게 신뢰할 만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그 외부 세계에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나 또는 큰 매스미디어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믿는 경향이 있다. 그죠?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8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방금 봤던 1번, 2번, 3번 유익한가 시기적절한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29페이지부터는 잠깐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